여러분, 진중권이 시대 정신을 놓쳤으면 퇴장할 줄도 알아야지. 보수도 이제 분화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 복당을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명진, 민경욱, 김진태, 홍준표는 따로 당을 만들어서 정광훈, 주옥순, 신혜식과 함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진중권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런 강성우파로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좀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묶어갖고 홍준표가 이 사람들과 같은 레벨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홍준표 의원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지금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일부 교회 세력을 극으로 몰아가는 게 정치적 음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진 전 교수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진중권이 왜 이렇게 홍준표를 비판을 하고 홍준표의 복당을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진중권은 좌파입니다. 이 다음에 진중권이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까요? 다음에 진중권은 미래통합당에 나온 대선 후보를 찍을까요? 아니면 민주당의 누군가를 찍을까요? 아니면 정의당의 누군가를 찍을까요? 저는요, 다른 건 모르겠으되 미래통합당의 후보를 찍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봅니다. 진중권은 좌익입니다. 그러면 뭔가 진중권이 생각이 있겠죠. 진중권은 최소한 민주당에 있는 친문이 아닌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안철수를 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안철수가 대선 후보가 될 때 가장 거슬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만 없으면 안철수가 이 보수 쪽에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진중권 입장에서는. 그리고 민주당도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이 됐든 뭐 이재명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대선 주자가 됐어요. 그때 보수 쪽에서 누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가장 껄끄러울까요? 황교안? 누구? 홍준표겠죠, 당연히. 여러분, 좌파들한테 그냥 대놓고 아직까지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홍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소한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다음에 누가 나왔을 때 제일 껄끄러울 것 같냐? 제일 짜증날 것 같냐? 좌파들 입장에서 라고 물어보면요, 거의 빠짐없이 홍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황교안 어때? 여러분, 황교안? 아유, 만만하지. 황교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홍준표는 하면, 홍준표는 잘 모르겠어. 홍준표는 센데? 말하자면, 홍준표는 좀 센데? 홍준표가 나오면 잘 모르겠어. 심지어 어떤 좌파들은, 홍준표는 좀 무서워. 이 사람은 뭔가 세.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확실하게 뭔가 대한민국을 갈아엎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좌익들은 홍준표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황교안은요, 자꾸 황교안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황교안이나 그 외에 나머지 후보들은요, 거의 무시하는 수준입니다. 어쨌든, 좌파 진영에서, 그리고 안철수 지지자들 중에서 가장 우려하고 이 사람만 없었으면은 정말 안철수가 될 것 같은데 하는 사람, 그게 바로 홍준표입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홍준표를 상처내고 홍준표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비문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가 아니면은 안철수가 되든가. 요즘 안철수랑 쿵짝쿵짝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그러더만요. 이런 걸 볼 때 어떻게든 홍준표만 제끼면 안철수나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어떻게든 좀 홍준표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 의원이 틀린 말을 하나도 안 했죠. 맞는 말을 했죠. 네, 페닌디바님, 네, 반갑습니다.
홍 의원이 무슨 말을 했냐? 탄핵 사유도 안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민심을 선동해 탄핵하고 정권을 차지하더니 팩트죠. 맞죠? 탄핵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10원도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 연좌제도 없는 나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가깝게 쳐봤자 친구였던, 아주 가깝게 우리가 쳐줘봤자 박근혜와 최순실은 친구입니다. 아주 가까이 쳐줘봐야. 친구가 돈을 받으려다가 실패했어요. 이게 왜 친구인 박근혜 책임입니까? 박근혜 친구가 박근혜 몰래 돈을 해먹으려다가 걸렸어. 근데 이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돼요? 연좌제도 아니고. 자신의 남편이나 부인이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부끼리도 연좌제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최순실이 잘못한 걸 왜 지금 박근혜한테 덤탱이를 씌워갖고 탄핵을 시키냐? 말이 안 되죠. 위장평화회담으로 국민을 속이고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하고, 이것도 맞죠? 위장평화회담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한반도에 평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김정은이 핵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뭘 포기해? 지금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지금 딱 세팅을 하고 꺼내놓고 있구만 지금. 거기다가 코로나19 방역을 총선에 이용을 해서 또 대승을 했죠. 코로나 이제 다 잡았다. 이제 잠잠해진다. 어떻게 된 게 선거 끝나자마자 또 올라가요. 선거 직전에는 다 잡는 것처럼 이렇게 확진자 수를 확 줄여놓고 선거 끝나니까 다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좌파들은 참 영악하다. 자기들이 저지른 부동산 민생 파탄을 코로나19 확산 공포를 이용해서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일부 교회 세력을 얼토당토 않게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 정강훈이 극우입니까? 사랑제일교회가 극우예요? 이 사람들이 국가주의예요? 전체주의예요? 인종차별주의예요? 다 아니다. 맞는 말만. 홍준표가 아니라면은 이런 맞는 말을 할 사람이 지금 미래통합당에 야권에 거의 없어요. 있어도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맞으면 대선주자급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맞는 말을 하는 거는 거의 홍준표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네 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맘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중권의 머릿속은 홍준표만 없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미래통합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다음 당권을 잡고 싶다, 나도 홍준표만 없으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참, 지금 홍준표는요 민주당도 싫어하고 진중권 같은 좌파들도 싫어하고 미래통합당 안에 있는 기회주의자들 중에서 지금 홍준표만 없으면 내가 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이래서 지금 복당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더 지나갔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 홍준표 외에는 도저히 대선 후보가 없다 라는 수준까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홍준표의 복당을 받아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